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식을 가르치고 훈련시켜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는 저희 쪽에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면서 주식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정년퇴직입니다. 몇 년 있으면 정년퇴직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그만뒀을 때 그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주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은퇴라는 그런 이벤트가 눈앞에 딱 보이다 보니까는 되게 마음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배우려고는 하는데 배우면서 수익도 좀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전업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오늘은 이 은퇴를 앞둔 분들이 주식을 배울 때 뭐 어떤 심정이 있을 거며, 우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유추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게 뭐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주식을 배워나가는 게 좋을지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과거에 제가 꼭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지나가게 되는 두 가지의 문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으로 먼저 귀결될 것 같긴 해요. 은퇴를 앞뒀어도. 여기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한 가지 감정적으로 조바심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거의 두 개의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은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실한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화끈하다는 게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매매나 자금력도 되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거래량 상위 종목, 이런 종목들 열심히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필룩스 같이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를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정도 때가 됐기 때문에 뭔가는 아는 거예요. 이런 매매하면 안 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매매해야지 하게 되면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나이도 있거나 아니면 좀 그동안 갖춰놓은 것도 있을 테니 성향이 좀 보수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안정적인 걸 위주로 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말하게 되면은 약간은 양극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강의 공격적이던가 극강의 보수적이던가. 여기서 단순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번 문, 2번 문이 아니라 요 사이에 하나의 문이 더 있거든요. 1.5. 이쪽으로 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 문이 근데 안 보일 거예요, 처음에는. 예전에 근데 사실 이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냉탕과 열탕 사이에 온탕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하나요? 비슷한 부분이 있죠. 어느 정도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 충분히 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1번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좀 공격적이고 강하게 뭔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과나 확실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이거는 근데 꼭 은퇴 앞두신 분들 아니더라도 주식 처음 하고 자신감 뿜뿜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것들 다루시죠. 이런 종목도 될 수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당일 거래량 상위에서 이런 종목들 다루는 종목들 할 수 있고, 급등주, 수급주 뭐 이런 것들, 테마주. 일단 잘 가는데 올라타는 매매 방식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이름빨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하이닉스, 요새 다 또 LG화학 다 해당하죠.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저 안정적인 걸 선택했는데 급등주보다 더 잘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역시 우량주 투자야 하면서 더더욱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에서 양극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는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주 말했으니까 급등주 투자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대형주, 우량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할 거면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형주가 급변할 때 시작을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왜냐면 이때쯤에 막
뉴스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다른 종목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네. 다른 거에 눈이 막 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막 이슈가 생기니까는 이쪽으로 눈이 그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두 번째 대형주를 다루지만 대형주를 마치 급등주나 수급주처럼 선택하는, 이거를 제가 이야기했던 1.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많이 다르죠. 이것도 혼합은 혼합이에요. 근데 잘못된 비율의 혼합이죠.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 프로 물려가지고 LG전자 같은 거 막 LG 디스플레이 막 이런 거 이름 있는 그런 종목들 물려서 고통받으면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죠. 네, 많죠.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사실 굉장히 담백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두 번째는 좀 쉬워요. 뉴스에서 연일 떠들게 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심하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아직 잘 버텨주고 아직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음 시작하고 초보자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기서 흘러가는 상황을 컨트롤을 잘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관심이 덜 할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대형주는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거품이 많이 끼고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매매에 가는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더 어렵죠.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이런 빠른 종목 매매를, 게다가 자금도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시드도 크니까 빵빵 치면서 추가 매수 물타기 이런 것들 거침없이 해나가는 매매 하다가 한 종목에 제대로 걸리면서 정말 힘든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로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다들 겪으시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 1번문 또는 2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이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나마 그 두 개를 섞게 되면은, 섞을 때 잘 섞으면은 좋은데 잘못된 방식으로 섞는 게 대형주의 급등주와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때 섞어서 매매를 하니까 다소 난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중간문은 어떤 건데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굳이 대형주 아니더라도 그냥 적정한 주식에 좀 차분할 때 매매를 시작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한번 매매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거는 어차피 동전주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번 매매해보세요,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하고 싶지 않죠. 딱 봐도 맛없어 보이잖아요. 답답해 보이고.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1.5단계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 차분하게 매매를 해보는 것, 이런 상태로 시작하는 게 되게 느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시간은 하루하루 가면서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번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되게 혼란도 많이 올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런 종목에 많이들 찾아가시는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도 별 말도 없어요. 알면은 그냥 계속 막 안 좋은 얘기나 하고 있고. 네. 한 이쯤 되면 안 좋은 얘기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고점에서 내려갔을 때는 이제 막 여기서 막 난리 나고 있으니까는 그때는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도 많고 희망적인 말도 많고 뭔가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말도 없거든요. 뭐 뉴스도 없을 거고 아마. 네. 근데 이거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파도 하나 없는 이 잔잔한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네,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전래동화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는 결국에는 뭐 모두가 압니다.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결승점에는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보다. 그쵸? 하지만 처음에 볼 때는 누구나 토끼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끼와 거북이가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는데 끊이지 않고 나오는 얘기는 토끼가 중간에 잠을 안 잤으면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해요. 잠을 안 잤다면. 근데 잠을 잤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토끼처럼 빠르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뭔가 빨리 나아가서 결승점에 갈 것 같지만, 이 빨리 나아간다는 얘기는 이 부분도
상충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잘 되게 되면은 한 발 점프,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되게 되면 한 발 점프, 한 발 점프, 빠르게 한 발씩 나아가요. 그래서 1번이 토끼입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점프를 해요. 근데 두 가지의 이제 선택지에 놓이죠.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손절을 하게 되면은 백도, 백도, 아니면 백도 좀 크게 이렇게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관리에 들어가게 돼도 특정 시점의 관리에서는 잠깐 쉬어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존재를 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한, 백도 또는 잠깐 쉬어가는 상황을 제외한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중간 사이에 장애물은 토끼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발 한 발이 토끼의 한 발보다 훨씬 더 느릴 거예요. 한 발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간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러한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을 좀 말하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질질질질 내려가면 나는 계속 백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올랐지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안 올랐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백도를 한다고 하는데 얘도 멈춰 있다가 백도하고 아니면 좀 가는 것 같다가 백도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뿐이지 네. 얘도 이렇게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다고 해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천천히 백도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천천히 앞으로 가고 천천히 백도해서 결국은 얘는 그냥 답답하기만 한 애일 거다,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의심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왜냐면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종목 선정이나 기본적인 필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갖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종목 스타일이 첫 번째 종목 스타일보다는 백도 하거나 물리는 경우가 현저하게 적죠. 확률이나 가능성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했으니까 바로 며칠 전에 똑같은 얘기한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요런 얘기죠. 아, 저는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저 한 막 80살 될 것 같거든요. 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뭔가 급하죠. 주식으로 가시적인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참 무조건 2번으로만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해됩니다. 답답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제 생각에 가장 좋은 건 뭔데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혼합 구성이 맞을 것 같고요. 혼합 구성을 했었을 때 양극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1번만 고집하지 말고 2번만 고집하지 말고, 혼합 구성이 되게 좋고, 그리고 토끼는 중간에 잘 수 있다,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가야 되고, 토끼가 자는 동안에는 거북이가 나아가야 되는 거고, 거북이가 느린 동안에는 토끼는 열심히 뛰어줘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두 개의 같은 아까 이야기했던 1.5의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1.5의 운영이란 거는 이 두 개를 믹스시키면서 이 포트 안에서 전략을 짜는 거지, 결국에 느린 종목의 급등주 형태의 종목을 매매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계좌 관리에서 그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넣느냐, 빠른 종목, 느린 종목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섞어서 한다, 이런 얘기했던 거랑 또 맞닿아 있는 얘기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저희 클럽만 와도 이 포트를 짜서 구성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급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번도 거북이처럼 보이는 거죠. 저기 진짜 막 완전 막 성큼성큼 뛰어가는 캥거루 같은 애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토끼 하나 데려와서 뛰어가라고 해놓고서 이걸 뛰라고 하다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거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잘하고 싶고 나에게 은퇴까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매매를 궁극적으로 나중에 본인이 좀 리스키한 매매를 잘하고자 한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작년에 뭐 물론 시장이 좋았지만 그때 주식한 지 한 1년도 안 됐고 2년 차 이렇게 된 분들도 막 1억 벌었고 2억 벌었고 3억 벌었고 이런 얘기를 좀 막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못 벌 것 같은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럼 10년 전에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20년 전에는 그런 사람 없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다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진 못하거든요. 조금만 주변에서 찾아보면은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주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일확천금이라고 할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그냥 그게 결국에는 신기루였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남더라. 뭐 요런 이야기는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뭔가 잘못돼서 그랬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나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에도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수익 한번 내고 나면 잘 지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뭐 다 필요 없고 쉽게 벌고 싶다. 다 그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은 좀 쉽게 벌고 싶네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자, 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왜 오늘 이 주제를 잡았냐면 저희 클럽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뭐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로 은퇴 앞두고 계신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 근데 나이를 떠나서 어쨌든 뭐 일이라는 거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주 생업을 오래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스스로 단정 짓거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은 정말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은 마음이 너무 급하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선택 하나하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적인 면을 잘 보면은 그 급하신 마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이 힘들어하세요. 본인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다 느린 것 같고 이게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본인을 밀어넣게 되면서 주식을 혼자서 자꾸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클럽에서 그거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일이시죠, 원희님.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유튜브 방송은 다 이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이 주제로 아예 딱 잡고 우리끼리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라고 해서 오늘 시작을 한 거고요. 진짜 진심으로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안 그런다 이러지 말고요. 거의 이제 나도 그러고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뭐 그러면서 한번 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곱씹어오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급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간에 따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심한 게 1년차예요. 1년차 때 정말 토끼 같은 매매, 아니면 아까 버디님이 예를 들어주신 캥거루 같은 매매, 그리고 거북이 같은 매매, 비교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약에 빠른 매매를 하신 분들은 1년 내내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지, 이것만 고치게 되면은 내가 나아갈 것 같은데 하면서 1년차에서 2년차 또 그렇게 합니다. 2년차에서 3년차 때는 또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돌아요. 이쯤 되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 안에서 맴맴 돌고 있어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저 뒤로 넘어가 있어서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안에서 진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풀리지 않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그렇게 한 10년차 가면요, 그때 인정해요. 이거 내가 뭔가 진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군. 거북이 같은 매매를 보게 되면은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나아가요.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엔 나아가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게 1년 동안, 1년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하루 만에, 한 달 안에 이런 식으로 되게 단기적인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장에 1년만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1번과 2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스타일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요런 건 있죠. 2번 매매만을 계속해서 하는 게 무조건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1번 같은 스타일을 섞어주는 게 당연히 좋긴 좋은데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양극으로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묵직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짠 상태에서 섞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빨리 갈 것 같은데 1년, 2년, 3년 후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고서 일확천금 노리고서 주식 끝, 땡!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이제 보완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 거북이 같은 매매라고 직접 이름을 붙이셨으니까 이 거북이 같은 매매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거북이 같은 매매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한 기업을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런 때서 이걸 사놓고서 이제 거북이 같은 매매라고 좀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주변에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요. 종목을 정말 아무렇게나 안 고릅니다. 다 이런 때 들어갔어 보면은 정말 좋게 봐도 여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되게 안정적이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아니다. 또 이거를 좀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이런 케이스 많죠. 저는 되게 차분하고 되게 장기 투자를 합니다 하고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올라가 있고 막 아니면 막 오른다는 그런 막 뭐 썰이 막 있고 막 그럴 때 혹해서 싹 들어가 놓고서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마음에 싹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모르고 아 나는 저런 그런 코스닥 종목은 안 해, 뭐 코스피 200 있는 우량한 거 할 거야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타이밍이 또 때마침 막 이럴 때인 경우가 많죠. 네. 좋다 할 때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고 뭐냐,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한 뭐 막 10분, 20분, 30분을 설명해도 본인이 머릿속에 이걸 넣고서 보면은 그 영상을 이제 본인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을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이유일 거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지금까지 이거 생각했는데 라고 한다면 아마 좀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살포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시장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루하루 끊어서 보면은 뭐 지수는 떨어지고 뭐 좋은 장 있고 안 좋은 장 있지만 코스피가 3천이 넘었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나쁩니다 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가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가 이제 다쳤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늘상 여러분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그냥 어쩔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그래도 오래 지켜보고 선수 생활을 오래 해 오신 이제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클럽은 이제 영상 하단부에 보면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안내 글을 보시면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어떤 클럽인지 설명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오시면은 어니님 제자가 돼서 실전 뛰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1번, 2번 좀 빠르고 좀 안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꾸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좌 관리를 해 나가고 주식을 하는 방식을 직접 해 나가면서 직접 배워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채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알람 설정도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뭐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